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 스포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롯데 자이언츠가 새로운 투수를 영입했습니다. 최고 구속 155km/h의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입니다. 그런데 문제도 분명합니다. 바로 그 빠른 공입니다. 투수 영입은 언제나 도박에 가깝습니다. 성공하면 팀의 확실한 무기가 되지만 실패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따라옵니다. 또 하나의 윤성빈일까요? 아니면 롯데가 마침내 해답을 찾으려는 시도일까요? 롯데의 규야마 사야 영입은 금액보다 의지를 보여주는 선택입니다. 롯데는 아시아 쿼터 투수를 비교적 낮은 $15만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한 비용 절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야자키 마무리 캠프에서 직접 테스트를 진행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단순한 영상이나 서류가 아니라 실제 투구를 보고 판단했습니다. 즉, 롯데는 충동적으로 투수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는 최근 KBO 리그에서 아시아 쿼터 투수 활용이 늘어나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는 그 흐름 속에서 가장 공격적인 실험을 택했습니다. 규야마 사야는 색깔이 분명한 투수입니다. 전형적인 일본 파워 피처 유형이죠. 최고 155km/h에 이르는 직구는 KBO 리그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낙차가 큰 포크볼은 삼진을 잡아낼 수 있는 결정구입니다. 투구폼은 일본 투수 특유의 간결함을 갖추고 있고 릴리스 포인트도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실패 확률이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KBO 팬들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언제나 제구입니다. 규야마의 일본 프로야구 시절은 기회는 많았지만 신뢰를 얻지는 못한 시간이었습니다. 4라운드 지명은 결코 낮은 평가가 아니었고 요코하마는 그를 꾸준히 선발로 기용했습니다. 그러나 1군 로테이션의 확실한 한자리를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경기마다 제구가 흔들렸고 초반에 잘 던지다가도 볼넷으로 이기를 자초하는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결국 2023년에는 선발 로테이션에서 밀려났고 2군에서 불펜 전환을 시도한 것도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이 과정은 규야마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일본판 윤성빈이라는 표현은 롯데 팬들의 감정을 정확히 건드립니다. 이 별명에는 조롱보다 기대가 더 많이 담겨 있습니다. 롯데 팬들은 이미 비슷한 유형의 투수를 오래 지켜봐 왔습니다. 9위는 리그 최상급이지만 제구가 따라주지 않는 투수. 그래서 등판할 때마다 시험대에 오릅니다. 오늘은 스트라이크가 얼마나 들어갈까? 오늘은 볼넷이 몇 개 나올까? 이런 긴장감이 팬들을 몰입하게 만듭니다. KBO 리그에서 이런 투수는 언제나 화제의 중심입니다. 삼진 하나에 환호가 터지고 볼넷 하나에 한숨이 쏟아집니다. 감정의 진폭이 크기 때문에 쉽게 시선을 뗄 수 없습니다. 윤성빈이 그랬고 지금은 규야마가 같은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이 관심은 부담이자 동시에 동기부여입니다. 그리고 롯데는 지금 그 긴장감 위에 다시 한번 답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팬들의 반응이 빠르게 형성됐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이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다면 별명도 생기지 않습니다. 규야마는 이미 롯데 야구서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규야마가 가장 현실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바로 최근의 윤성빈 변화입니다. 윤성빈은 한때 롯데 마운드의 상징적인 실패 사례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역할이 바뀌자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불펜으로 이동하면서 짧은 이닝만 책임지게 됐고 그 순간부터 공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구속 유지가 훨씬 수월해졌고 스트라이크 비율도 눈에 띄게 올라갔습니다.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 이전과는 다른 투수가 됐습니다. 롯데는 이미 이 변화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렇기에 규야마에게도 같은 접근법을 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선발 경쟁이 아닙니다. 1이닝, 길어야 2이닝 승부입니다.
적극적으로 스트라이크를 던지고 볼넷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흔들리면 바로 교체됩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KBO식 불펜 운용입니다. 그리고 규야마는 이 환경에 어울리는 투구 스타일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리듬입니다. 윤성빈 역시 자신의 리듬을 찾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규야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롯데는 이미 비슷한 과정을 겪어봤기에 기다릴 준비가 돼 있습니다. 2024 시즌 반등은 분명 희망을 보여줬지만 결정적인 신뢰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23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2.01은 분명 인상적입니다. 특히 짧은 이닝에서 더 효과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닝당 볼넷 수는 여전히 많았습니다. 22이닝 동안 18개의 볼넷은 심각한 수치입니다. KBO 기준으로 봐도 경고등이 켜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2025 시즌에는 2군으로 내려갔고 평균 자책점 6점대의 성적을 남긴 채 방출됐습니다. 그래서 반등은 있었지만 지속성은 부족했다는 평가가 따라붙습니다. 규야마 영입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평가받는 이유도 바로 이 데이터에 있습니다. 일본 무대 통산 8경기 중 선발 등판은 단 4차례. 다시 말해 선발 투수로서의 기회는 오래전에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평균 자책점은 4점대 중반을 유지했습니다. 더 중요한 지표는 볼넷입니다. 이닝당 볼넷이 줄어든 시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는 메커니즘보다는 멘털과 리듬의 문제로 해석됩니다. KBO 리그는 스트라이크 존이 비교적 좁은 편입니다. 제구 기복이 있는 투수에게는 훨씬 가혹한 환경입니다. 그렇기에 실패 가능성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리듬만 안정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속 155km/h의 강속구와 포크볼 조합은 리그 최상급 불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극단적인 양면성, 바로 그 지점이 롯데가 감수한 리스크입니다. 김상진 코치와 가네무라 사토루의 조합은 롯데 투수 육성의 핵심 축입니다. 김상진 코치는 젊은 투수들의 투구 템포를 빠르게 끌어올리고 불필요한 동작을 과감히 줄여왔습니다. 스트라이크 선점 구조를 강하게 강조합니다. 가네무라 사토루는 일본식 투수 운용에 정통한 인물입니다. 두 사람의 공통된 원칙은 단 하나입니다. 구위는 해치지 않으면서 새로운 투수를 만들어낸다. 이 접근법이 바로 규야마에게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환경은 이미 갖춰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적응뿐입니다. 규야마 영입은 실패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만약 성공한다면 판을 바꾸는 결정이 됩니다. 15만 달러라는 금액은 9위급 투수에게 결코 큰 돈이 아닙니다. 대신 성공했을 때의 파급력은 상당합니다. 불펜 뎁스 강화, 좌우 밸런스 보완, 삼진 능력 향상. 이 모든 요소가 하나로 연결됩니다. 지금의 롯데는 쉽지 않은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안전한 선택만으로는 정상에 오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입이 더 의미를 갖습니다. 결과는 시즌이 증명할 것입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규야마 사야 영입은 단순한 외국인 선수 보강이 아닙니다. 이 선택은 롯데가 현재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안정성보다 가능성을, 완성된 시스템보다 변화의 여지를 우선했습니다. 규야마는 분명한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제구라는 숙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KBO에서 통할 수 있는 강속구라는 명확한 무기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입은 실패하더라도 납득할 수 있고 성공한다면 평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국 모든 답은 마운드 위에서 나옵니다. 이 도전에서 롯데가 무엇을 얻을지, 규야마가 한국 무대에서 어떤 해답을 내놓을지, 그리고 이 선택이 시즌의 흐름을 어떻게 바꿀지, 시간은 곧 그 결과를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영입, 과감한 승부수일까요? 아니면 또 하나의 실험에 불과할까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함께 멋진 작품을 만들어 봐요. 다음 편에서 만나요.